자, 오늘 배울 고전 시간은 만분가. 분이라는 게 이제 울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이 유배가사란 말이야. 유배가사는 보통 이런 거야. 내용이 견해어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야? 나 억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충성을 알아주소서 뭐 이런 거였거든. 근데 이 만분가는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 문학사적 의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야 되는데, 작가는 여기 조이라는 사람은 유배를 갔고, 유배를 가서 자신의 억울함 혹은 자신의 울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천상에 있는 옥황상제한테 호소하는 형식으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가사야, 가사.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가사라고 하지. 효시란 말이야, 효시. 그래서 이 만분가는 이후에 유배문학, 유배가사의 다른 작품들에게 후대 작품에 영향을 미쳤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송민곡 같은 경우. 송민곡, 정철이 탄핵받고 조정에서 물러난 다음에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걸 갖다가 연군지정을 노래한 가사를 썼잖아.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만분가고, 송민곡은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있잖아, 대부분의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울함이라는 게 뭐냐면 유배를 떠났을 때 죄를 졌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유배를 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유배지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소상히 밝히지 못한 거, 호소하지 못한 거. 물론 그러니까 이제 옥황상제한테 바치듯이 얘기를 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유배 생활 속에서 물론 고통도 있지만 님에 대한 그리움, 그런 마음, 정서.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유배까지 왔을까라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이나 슬픔의 정서를 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유배가 오래 지속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배지에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체념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내용도 만분가에는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에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건 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연군지정의 정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괴로움의 심정을 노래한다. 옛날에 유배를 떠나면 있잖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저 외진 산골 아니면 섬, 거기 가면 있잖아, 먹을 걸 본인이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무슨 유배지 가면 뭐 이렇게 따로 처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가면 그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어떤 집을 특정해 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부살이하고 겹방살이를 하는 거야. 먹을 건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지배계층 관리였으니까 이 상황이 아예 180도로 바뀌니까 더더욱 힘든 거지. 자, 그러면 거기 나온 본문 세세하게 하면서 만분가를 좀 더 이해하도록 할게. 자, 본문 한번 볼게. 이 본문 하기 전에 이 조이라는 사람이 사화와 당쟁 중에서 사화에 연루돼 가지고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를 가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송민곡에서처럼 버림받은 여인의 입장에서, 이것도 똑같아. 아까 내가 송민곡이 만분가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 여기서 님에게 버림받은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건데 실제로는 신하가 유배를 가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뜻이고, 만분가는 분노, 울분이 만이라는 게 여기 정서적으로 아주 많이 꽉 차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유배당한 현실이 원통하다, 뭐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유배 가사의 효시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임금이고, 옥황상제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한테 하소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알겠지? 자, 본문 봐봐. 천상 백옥경. 백옥경이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궐이잖아, 그지? 여기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조이가 모셨던 임금은 성종이야, 성종. 천상 하늘나라 백옥경 12루 어디인가. 여기 12루는 12개의 루각을 말한다.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하늘에 그 궁궐을 짓고 하늘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12루면 우리가 보통 루를 정자 중에서 제일 큰 걸 루라고 하는 거야. 경회루. 거기서 막 적어도 한 몇백 명이 한꺼번에 경회루에서 잔치를 베풀고 하는 그런 큰 누각인데 12루 어디인가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색군 깊은 곳에,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자, 자청전은 신선들이 사는 어떤 집을 말하는 거야. 천문 구만리 꿈에라도 갈동말동. 천문 구만리가 바로 정서적 거리. 여기서는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됐기 때문에 임금님 계신 서울부터 전라도 순천이 아주 먼 거리다. 그걸 구만리, 정서적 거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꿈에라도 갈동말동. 꿈에라도 가고 싶고 또 가다가 못 가는 곳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번 변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에 넋이되어. 여기서 두견새 네모 쳐볼까? 두견새가 뭔데? 이거는 피토와 붉은 피를 토했는데 그 붉은 피가 새가 된 게 두견새가 됐지. 한의 정서, 한의 표상이 바로 두견이잖아. 그러니까 만분가의 분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자기는 있잖아, 꿈에도 못 가는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두견새가 돼서라도
가보고 싶다. 그게 바로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이고 소망을 이루고 싶은 의지를 두견세라는 한의 정서를 가진 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동시에 이건 두견세는 억울함을 말하는 거야. 억울함. 아까 내가 뭐랬어? 두견세는 이 한마는 그 누군가가 주인공이 피를 토하고 그 피가 붉은 피가 새가 된 게 두견세라고 했잖아. 여기서 만분가의 내용을 따져본다면 억울함의 토로 혹은 한의 정서, 그게 두견세란 말이야. 그리고 두견세가 돼서라도 님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뜻이야. 이화, 이건 계절적 배경, 봄이지 봄. 이화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자, 이화 백꽃이고 백꽃 가지 위에서 밤이며 낮이며 못 울게 된다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이 돼요. 이번에 두견이 아니라 구름이 돼서라도 즉 화자의 분신되겠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모티프라고 있는데 화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화자가 울분에 못 이겨 다른 걸로 변신한 거지. 변신 모티브가 적용된 게 두견세, 구름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밤낮 울지 못한다면 울어야 되는데 못 울고, 그 다음에 삼청동인데 이게 원래 서울에도 삼청동이라는 지역이 있어. 그게 아니고 신선들이 사는 곳, 아까 자청정하고 비슷한 거야. 안에 저문 하늘 구름이 되어서라도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 또 나왔잖아. 이거 별자리인데 사실은 여기는 자미궁이 바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구름이 되어갖고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이라고 했어. 향안이 뭐냐면 이렇게 뭐 잔치나 뭐 할 때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을 말하는 거야. 향안 전에 지척에 나아가 앉아. 가까이, 지척이라는 게 지오지간,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거지. 가까이 가서 흉중, 마음속에, 가슴속에 쌓인 말씀, 이게 뭔데? 아까 얘기했던 거 하면 억울함이겠지. 이 만문가를 지은 이유가 만약에 유배를 떠났어. 아까 무오사화라고 했는데 무오사화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다면 조이는 상당히 억울했겠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거야. 그게 흉중에 쌓여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실컷 아뢰리라. 그럼 봐봐. 두견세 돼서 호소하고 구름이 되어 찾아가서 흉중에 쌓인 말씀 다 아뢰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마음속에 울분 때문에 이 만분가를 지었다. 그 다음에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서 황하수 막디마는 초객의 후신인가. 자, 초객 밑줄 쳐볼까? 초객. 초나라 구런을 말하는 거고, 구런이 그 누명 쓰고 물에 빠져 죽었지. 그 귀향을 가서 그 초객이 바로 구런을 말하는 거야. 초사를 지은 구런을 말하는 거야. 후신인가. 그러니까 구런의 후손인가. 뭐 이런 얘기지. 후신.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은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인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이 구런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고, 자신을 초객에 비유하고 있다. 구런에.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란가. 가태부 또 나왔으니까 가의지.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한바탕 울만한 자리라는 그 박지원의 소설에 보면 가의가 저기 그 궁을 향해서 막 상소를 올리고 하다가 막 울음을 터뜨려. 거기 나온 가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가태부야. 둘 다 억울한 거겠지. 누명을 써서 억울한 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억울한 거. 그래서 가태부는 그 상소 올리고 나서 쫓겨나 좌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뭐 불행한 어떤 충신으로서 살다가 불행을 맞이한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고, 그게 바로 화자가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초객, 가태부, 고상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야. 맞지?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여기는 형강이 원래는 유배지인데 여기서의 형강은 전라도 순천이 되겠지. 조이 입장에서는 지금 유배지가 순천이니까. 원래 형강은 중국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기가 유배에 있는 순천을 말한다. 그리고 형강이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고향처럼 오래 산 곳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오래 했다 그런 뜻이 되겠지, 그지? 10년을 유락하니, 유락 좋은 말 아니고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는 얘기야. 백구와 벗이되어. 백구는 보통 흰갈매기고 보통 자연을 의미하지.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그치? 어른다는 얘기는 아양을 떤다는 거고, 괴는 듯, 괴다가 사랑하다니까 사랑하는 듯. 자,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백구, 흰 갈매기가 벗이 되었고 함께 놀자고 하였더니 아양을 떠는 듯 사랑하는 듯 남다른 임을 만나 금화성. 자,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여기 지금 꿈조차도 향기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님과 함께, 임금과 함께 지낸다면 꿈도 향기롭다 그런 뜻이. 알았지? 그래서 결국 만남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남다른 님을 만나라고 했잖아. 자기도 만나서, 임금을 만나서. 금화성, 원래는 이게 중국 지명이고 거기는 백옥당 집에 꿈조차도 향기로울 것 같아. 왜? 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면.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오색실, 이음이 짧아. 임의 옷은 못하여도. 자, 아쉬움이지, 아쉬움. 이게 오색실이 길게 있으면 다 이어서 님의 옷을 다 지어낼 거야. 그런데 오색실이 짧아. 그러니까 옷을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옷을
님의 옷을 못하여도, 혹은 야의 이 한 줄을, 오색실 이음 짧아 님의 옷은 못하여도, 이 한 줄이 모두 화자가 여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옷을 짓고 하는 건 여성들이 더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었으니까,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은 바로 여기야. 님의 옷을 다 짓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 바로 요 행이란 말이야. 바다 같은 님의 은의 추호는 가을 털럭이야. 동물들이 가을 되면 털갈이 나거든. 털이 쫙 빠진 다음에 새털이 나거든. 그걸 추호라 그래. 아주 가는 털이야. 근데 여기서는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나 진짜 추호도 의심을 안 해, 조금도 의심 안 해, 그런 추호야. 추호나 갚으리라. 그럼 결국은 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나는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 싶다라는 소망도 되고, 그러려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지? 그 다음에 백옥 같은 인의 마음 님 위하여 지켰더니, 백옥 같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겠지.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님만을 향한 일편단심이란 말이야. 백옥 같은 인의 마음 님 위하여 지켰더니, 계속 지켜갔단 말이야.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장안, 이건 서울이겠고, 어젯밤에 무서리 마구 내려. 자, 무서리가 문학적으로 본다면 시련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장안에 어젯밤에 무서리가 내렸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쟁을 말하는 거야. 정치적 혼란을 말하는 거야. 무서리가 쳤단 말이지. 그럼 이 중에서 무서리 맞고 귀양 가는 사람, 좌천되는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지. 무서리 마구 내려. 일모 수죽. 일모는 해가 질 때고, 수죽은 대나무야. 거기에 의지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해가 질 무렵에 대나무에 의지해서 취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원가에도 나오는데, 취수가 비치색 소매를 말하는 거야. 푸른 소매. 냉박구다. 냉박구는, 냉박이라는 얘기는 아주 차가운 기운이 도는구나 라는 뜻이야. 그러면 봐봐라. 위에서 어젯밤에 서울에서 있잖아, 조정에 혼란이 생겼어. 이게 무엇하고, 해가 질 무렵에 대나무에 의지해가지고 푸른 옷소매를 딱 보니까 찬 기운이 돌아. 이게 이제 쓸쓸함이지, 쉽게 얘기하면. 무오사와에 누명을 쓰고 여기 쫓겨왔는데, 유배 왔는데, 취수도 냉박구나라고 했으니까 아주 차갑구나, 쓸쓸하구나, 찬 기운이 도는구나, 쓸쓸함이야. 유란, 난초를 꺾어지고, 좋은 거라고 하면 돼요. 님 계신데 바라보니, 님 계신데 바라본다가 그리움이고,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님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거지. 만나고 싶다, 그런 걸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약수, 보통 나오죠. 장애물, 약수에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그럼 약수하고 구름은 모두 님과의 재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쯤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내용은 대부분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남에 대한 간절함,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중략하고. 자, 초수 남관이 고금의 한둘이며 백발황상에 슬픈 일도 많고 많다.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연결이 됐는데, 초수 남관이라고 했으니까 고금이란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라는 뜻이고, 초수 남관 할 때, 초수 남관은 초수, 이건 초나라 사람인데 남관을 쓰고 갇혔다는 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관을 썼다는 얘기는 죄수가 됐다는 얘기지. 여기 지금 화자처럼 초수 남관이 고금의 한둘이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둘이 아니며, 백발 늙은 신하를 말하는 거고, 슬픈 일도 많고 많다. 그러면 결국 이 황상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고사인데, 옛날 중국의 북송 때 사람인데 역시 고사를 인용해서 슬픈 일도 많고 많다. 이 사람도 비슷하게 누명을 써서 이제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괴로움을 겪었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든 거야, 아까. 위에서 아까 구론도 나왔다라니, 가위도 나오고 다 나왔어. 여기 황상까지 나온 거야. 자, 그러니까 초나라 때 그 남관을 쓰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둘이며, 그 다음에 한둘이 아니란 얘기고, 백발황상, 늙은 신하 황상이 슬픈 일을 겪은 것도 많기도 많다 이런 얘기고, 건곤,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관색성 별자리겠지, 그지? 여기서 관색성은 별자리인데, 문제는 관색성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감옥을 말한다, 아니면 감옥에서 지내는 옥살이를 말한다. 하늘이 침울한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유배로 왔기 때문에 저 별도 나를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옥살이를 알아준다, 그런 얘기야. 나한테 비춰준다는 얘기가. 고정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여기 원망과 울분이 바로 지금 유배지에서 겪는 화자의 정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고정의국이라는 건 유배지에 갔지만 나는 나라 걱정만 한다,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원망과 울분이 쌓이는 거야.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눈 감고 살고 싶다는 얘기는 외면하는 거지. 즉 조정에 관심을 끊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차라리 한눈이 먼 말처럼, 눈이 머니까 잘 못 보잖아. 그것처럼 한눈 감고, 한눈이 멀었는데 한눈 감아버리면 완전히 감아버린 거지. 그러면 조정의 상황을 완전히
잊고 싶다, 단절하고 싶다, 그런 얘기야. 창창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막막할 때 못 믿을 건 조화래.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여기 지금 하늘을 원망이 안 해? 원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유배를 왔건 내가 유배지에서 고통을 받고 풀려나지 못한 간에 난 하늘을 원망하진 않는다라는 설적 표현이야. 알았니? 큰 도적도 성이 놀고 왕성이 놀고, 큰 도적놈도 안 잡히고 왕성이 놀고, 백이와 숙제 충신도 굶어 죽으니. 그러면 큰 도적이 백이도 성이 놀고 굶어 죽으니, 이게 대꾸법이란 말이지. 동능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동능이 수양산이 높은 건가 낮은 건가. 대꾸법. 자, 동능은 여기는 지금 지역 이름인데 옛날에 큰 도적, 위에서 말하는 큰 도적이 살았던 곳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수양산, 백이 숙제 굶어 죽은 곳이야. 그러니까 동능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자, 간신들이 조정에는 남아있고 결백한 자신은 유배로 오고, 이런 얘기야. 지금 두 줄이 대꾸법으로 돼 있는데 의미가 그거란 말이야. 자기를 모함한 큰 도적은 성이 놀고, 모함을 당한 누명을 쓴 나는 굶어 죽게 생겼어. 동능은 큰 도적이 살던 곳인데 거기가 높은 건가? 수양산, 굶어 죽은 백이숙지 굶어 죽은 수양산이 낮은 건가? 왜 나는 결백한데 유배를 와 있고 저 나쁜 놈들은 조정에서 아직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 이런 얘기지. 남화 30편에 의론도 너무 많아. 여기서는 그 남화라는 건 사실은 남화진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장자책의 다른 이름이야.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 속에 남화진경 편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30편에 의론도 너무 많아.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너무 많단 말이야. 남가의 진앙금, 아까 우리 배운 건데 남가일몽인데, 그지? 한바탕의 헛되꿈이지, 그지? 남가 집 앞에서 꿈을 꿨는데 그 집 주인이 돼서 막 하인들을 호령했잖아. 근데 갑자기 잠을 깨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남가일몽이잖아.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그러니까 남가일몽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서울에 있을 때 높은 관리였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유배오고. 그게 생각하면 싫고 밉다, 그런 뜻이 되겠지, 그지? 고국 송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송추, 이거는 송추가 원래 이런 거야. 산소가 있으면 그 옆에다 쭉 심은 나무들을, 둘레 심은 나무를 송추라고 하는데, 고국 송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고국 송추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회간장, 구불구불 애간장을 말한 거지. 구회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진다. 이걸 때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고통스럽다. 마음속이 지금 타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세 줄을 묶어볼래? 고국 송추, 선산의 무덤, 이게 다 그리움이야. 그리움. 어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이제 임금에 대한 만남,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서적으로는 계속 그리움이 유지되지만 대상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고국 송추, 선산의 무덤, 이건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야. 알았지? 고향 그리워하다 보니까 구회간장, 원래는 구곡간장이라고 있어. 그게 이제 구비구비 이 설인 창자가 있잖아. 원래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마음속에 시름이 쌓이고 애간장이 끊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리움의 대상은 고향이다. 그 다음에 장의 의문에 백주에 흩어지니, 요거 장의 의문이 구름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백주에 흩어지니, 쫙 흩어지는데 이게 장해 의문이라고 하잖아. 이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구름이 백주에, 환한 대낮에 흩어지니. 호남, 아까 어디라고 했어? 전라도 순천. 호남 어느 곳에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귀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귀역이란 말은 원래 귀신하고 불려우를 말한다. 귀역, 알았니? 이건 남을 모함하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정의 간신배들, 나를 누명씌운 조정의 간신배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때문에 여기 와 있고, 불력이 지금 귀역이라고 했으니까 호남 어느 곳에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도깨비도, 그다음에 불려우도, 뭐 이런 거, 귀신도, 두억신이 밑줄 쳐. 이는 두억신이는 귀신이야, 귀신. 그런데 어떤 귀신이냐면 아주 모질고 사나운 귀신을 두억신이라고 해. 문학작품 가끔 나와. 도깨비하고 두억신이가 싫도록 젖은 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백옥, 여긴 백옥경이니까 임금님 계신 조정, 궁궐은 무슨 일로 쉬파리, 자기를 모함한 간신배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북풍에 혼자 서서, 북풍 겨울바람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누가 우는 거지? 화자가 우는 거고. 왜 울어? 그러면 님과 해보으니까 괴로워, 억울해서, 서러워, 이런 거야. 하늘 같은 우리님, 임금이 성종을 말한다고 아까 얘기했고, 전여하니 살피시니. 그러면 봐봐. 전여하니 살피시니의 주체는 임금이 하나니, 임금이 나를 전여하니 살피시니. 목난과 가을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목난, 가을국화. 자, 향기로운 탓이던가. 님을 가리키는 간신들이 바로 목난이며 가을국화야. 그 향기에 취해서 지금 나를 아니 살피고 있네. 그런데 나는
향기로운 탓인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지? 목란과 가을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목란하고 가을국화가 향기를 뿜어내가지고 나를 돌보지 않게 하고 있으니까 목란하고 가을국화는 간신배의 향기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임금이 나를 돌보지 않는 건 목란과 가을국화 향기에 취해서 나의 존재를 까먹은 거 아닌가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나를 왜 잊으셨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만분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것 중에서 특징이 뭐냐면, 잘 봐봐. 아까 유배가사의 효시라고 그랬고, 송민국 같은 이 후대에 유배가사의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끼쳤다고 얘기했지, 그지? 전체적인 내용은 억울함이 억울함. 그런데 임금에 대해서는 그리움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밑바탕에 깔린 건 유교적인 충성, 일편단심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자는 여성으로 설정해가지고 버림받은 여인, 님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설정했어. 그런데 이 그리움은 모두 연군지정하고 연결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똑같이 송민곡으로 3인곡으로 다 연결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천상지상, 임금을 옥황상제, 그 다음에 백옥경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는 하계가 어디야? 저 아랫지방. 하늘나라의 반대는 뭐야? 여기 또 하면 지상이잖아. 천상의 반대는 지상이잖아. 지도상으로 보면 서울의 남쪽이 전라도 순천이잖아. 그러니까 하계라고 얘기한 거야. 하계. 추방된 거야. 유배를 간 거지, 그지? 천상과 지상 혹은 옥황상제하고 유배를 하계로 내려온 자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다음에 자연물을 매개로 하고 있지. 뭔데? 두견새, 구름. 화자는 두견새나 구름이 되어서라도 님과 만나고 싶다. 화자의 분신이면서 또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다른 고사의 인물들도 나왔고, 두견새 구름은 자연물을 매개로 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간절한 만남과 그리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물, 이게 고사인데 초객이 나왔지, 구론. 그 다음에 가태부, 가희가 나왔지. 그 다음에 황상도 나왔어. 황상. 모두 다 자신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좌천된 역사적 인물을 빗대서 그들도 충신이었는데 나도 똑같이 충신이고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억울함에 대한 호소. 까먹지 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화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공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 왜냐하면 그 구절 중에 이런 거야. 일모수죽에 취수도 냉박구나. 이 말 나오지, 그지? 그러면 저녁 때 있잖아. 그 대나무에 기대가지고 딱 있는데 이 푸른 소매도 썰렁하대, 쓸쓸함. 지금 현재 나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의외로 중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 송추 나오고 선조 주상의 무덤 나오는 거 있지. 여기는 그리움의 대상이 살짝 바뀌었다. 임금이 아니라 고향이다. 그리고 꿈에나 가보고 싶었는데 꿈에도 못 가기 때문에 달려가고 싶다. 그래서 애간장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이게 만분가의 대략적인 내용이야. 그 문제 한번 풀어보면 돼요. 자, 문제 읽어봐봐. 보기와 관련적 입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문학 작품 중에는 천상지상, 이원적 구성이라고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서사적 흐름을 나가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 다수가 존재. 이때 천상계는 신성하고 초월적 공간으로, 지상계는 현실적이고 경험적 공간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천상세계, 지상세계를 넘나들기 위하여 변신 모티브, 아까 나왔던 구름, 두견새 이런 거지. 변신 모티브란 인간이나 동식물, 사물 등이 원래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주인공이 변하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적 요소를 말한다. 만분가의 경우 주체의 간절한 발언, 소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요소들이 적절히 활용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변신 모티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쳐볼까. 1번 천상명호경,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 옥황향안전 뭐 이런 것도 있지. 화자가 떠올린 천상세계, 공간은 초월적 공간이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싶다. 즉 호소하는 대상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설정이 돼 있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초월적 공간인 천상에 대한 설명이 맞느냐를 물어본 거야. 맞았어. 2번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넋이되어 나왔네. 변신 모티브 두견새. 밤낮으로 하소연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변신을 해서 자신의 호소를 누명을 쓰고 억울한 걸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도 맞는 내용. 3번 삼청동 안에 저문 구름은 하늘이 되어, 하늘 구름이 되어. 구름 역시 똑같아. 그러니까 두견새 구름 모두 변신 모티브고, 구름이 되어 하늘에 둥둥 떠 있으면 잠유궁에 날아 올라가고 천상으로 다시 복귀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변신 모티브를 활용한 거 맞았죠. 4번 10년을 유락하니, 나쁜 거라서 유랑이라고 그랬어. 백구와 벗이 되어. 이건 어쩔 수 없이 자연과 친하게 된 거잖아. 9절에 화자는 자연물인 백구를 천상세계의 존재로 설정한 후, 이미 틀렸네. 이건 자연물이야. 그냥 떠돌이 살다 보니까 자연물과 벗이 돼 있어. 그걸 원해서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변신 모티브도 아니다. 4번이 정답 틀렸으니까. 5번 초수남관이 고금의 한들이야.
백발 항상이 슬픈 일도 많고 많다. 화자와 비슷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황상의 얘기를 하면서 지상세계에 적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둘이 아니며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4번이 백골은 그냥 자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금방 얘기했지만 유락하다가 자연물과 친하게 된 거지 의도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볼까? 자, 2번 보세요. A와 B를 비교하여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한번 볼까? A가 어느 부분이냐면 A는 그렇지. 임금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 그런데 자신 처지 너무 쓸쓸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B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는 임금님 주변에 어떤 간신들의 어떤 그 자신과의 그걸 방해하고 있는 간신들, 그러니까 이건 나라 걱정하는 마음도 함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볼까? A는 꿈조차 향기롭다. 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목남과 가을 국가가 향기로운 탓에 이미 나의 존재를 잊어버렸으니까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확하게 해석한 거 1번은. 2번, 님의 옷은 못하여도 화자가 여성이고 화자의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걸 옷을 짓는다고 얘기한 거겠지. B에서 서서 끝없이 우는 모습, 쓸쓸함, 서러움, 괴로움이 되겠지. 이것도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야. 3번, A에서 백옥 같은 인의 마음, 순수한 마음, 님만을 생각하는 마음, 갈망하던 상황. B에서는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여기서 님의 사랑을 갈구하던 마음이 가라앉았다가 아니고 쉬파리의 소굴, 간신배들이 임금님의 어떤 총기나 판단력을 흐려놓고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 타락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번 해석이 틀렸지, 그지? 4번, A의 무선이 마구 내려. 아까 되게 좀 시련, 고난을 말하는 거고, 부정적인 측면. B에서 귀역이 모여들어 죽을 것 같아. 화자는 부정적인 측면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둘 다 부정적이야. 하나는 무선이 마구 내렸다는 게 무오사화를 얘기한다 그랬고, 귀역이 모여든다. 이건 불길한 거야. 나를 잊어버리고 결국 난 잊혀지는 게 아닌가,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5번, A에서 님 계신데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님과 재회, 항상 만남, 그래서 그리움. B에서는 하늘 같은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살핀데 안타까워, 아쉬워, 섭섭해. 그런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해석이 완전히 틀렸고, 저 백옥과 백옥은 전혀 다른 뜻이 알았지? 예를 들면 위에 백옥 같은 마음은 화자의 일편단심, 님을 향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밑에 백옥은 임금님이란 말이야. 백옥경이니까. 그러니까 백옥경을 막 더럽혀놓은 게 쉬파리, 간신들이란 얘기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 복의 인물들을 활용하여 윗글에 흉중에 쌓인 말씀. 일단은 흉중에 쌓인 말씀은 당연히 억울함, 유배, 누명 뭐 이런 거지, 그지? 자, 볼까? 윗글에 볼 때 초객, 가태부, 백이 모두 고사 속의 인물들로 다음과 같은 사연을 지었다. 초객, 초나라 정치가 구론이야. 초사를 지은 구론. 대표적인 책이 초사야. 근데 참소로 인해서 유배를 당한 다음에 세상이 더러워 명나강에 투신자살했단 말이야. 가태부, 한나라의 문인인데 가이라고 칭하는데 고관들의 시기로 고난을 겪고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구론에 빗대어 작품을 지은 것을 알렸다. 그리고 한바탕 울만한 자리에서는 조정을 향해서 외쳤단 말이야. 쓴소리, 옳은 소리. 그러다가 저렇게 고난을 겪게 되는 거야. 백이 숙제를 알지? 백이와 숙제. 백이하고 숙제. 그래서 여기 주나라 초기에 살았던 지조절개의 상징. 백이하고 또 숙제도 하나 있는데 고사리 캐먹다 죽어서 굶어 죽었다. 백이 숙제에 관한 고사다. 자, 그래서 모두 충신들이잖아, 그지? 틀린 거. 이내 몸에 천지간에 늦게 태어났을 뿐, 누구보다, 초객 가태부 백이보다 명나강에 뛰어들었던 초객, 억울한 심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럼 여기서 지금 천지간에 늦게는 초객이라고 해야지. 구론. 물론 이 가태부 백이도 있는데 문맥상 그렇단 말이야. 바로 위에 글에 있는 게 초객이니까 초객보다 늦게 태어났을 뿐,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2번, 님에게 버림받아 관색성을 비치는 듯. 이게 관색성이 옥살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거지. 상심도 끝이 없어. 아니 없어. 상황에서 구로를 떠올려. 그 모습이 가태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여기서 나온 초객 가태부라고 얘기했지, 그지? 똑같은 말이야. 그다음 3번, 초객처럼 상심에 빠져 있으면서 항시 고정의구, 변함없어, 흔들리지 않아. 딱 한 가지 생각. 지니고 있는 저 같은 신하의 진심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의 해석이니까 1, 2, 3번이 다 동일하다. 4번, 원망과 울분에 쌓여 창창막하했지만 초객, 백이 똑같이 따를 수는 없으니, 즉 물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을 수 없으니 그냥 한눈이 먼 말처럼, 한눈이 멀었으면 다른 눈 감으면 그냥 돈절하는 거야. 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따라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한눈이 먼 말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탄할 뿐이다. 맞았지? 그 다음에 5번, 큰 도적이 성이 놀고 지조를 지키던 백인은 굶어 죽으니 저와 같은 사람들조차 수양산보다 동릉에서의 삶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동릉이 바로 큰 도적들이 살던 곳이니까 전혀 바라지 않고 있지. 끝까지 지조와 절개는 지킬 거고 간신들에 대한 뭐랄까
조정을 더럽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니까 동능이 아니라 수양산을 쫓겠지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고 본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좀 수능특강에서 그래도 좀 긴 글이기 때문에 서너 번 정도 해석을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거 아까 얘기했듯이 고사에 나온 사람들은 화자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 알았지? 그다음에 변신 모티브도 중요하니까 두견세나 구름 이런 거 조심하고 객관적 상관물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네.